안녕하십니까. 2021년 1회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 문제 풀이 세 번째 시간 자동차 엔진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기관의 냉각 장치에서 버텀 바이패스 냉각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버텀 바이패스라고 하면은 그 라디에이터 인레트 쪽에 그 라디에이터 입구 쪽에다가 입구 쪽에 바텀이니까 아래쪽이죠. 입구 아래쪽에다가 바이패스 라인을 만들어서 냉각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패스가 되니까 냉각수 유량을 증대시키고 그 보온 특성을 성능이 좋아지고 내부의 온도, 기관 내부의 온도도 더 안정시킬 수 있고요. 유량 자체가 많아지니까요. 안정시켜서 또 뜨거운 열을 갖다가 일부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기관 내부 온도가 안정되고 한냉시 히터 성능이 안정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뜨거운 물 자체가 바이패스 돼가지고 바로 엔진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라디에이터를 거치지 않으니까 한냉시 성능이 더 효율적이 돼요. 수온 조절기가 열려 있을 때 바이패스 회로를 닫아서 바이패스 회로를 닫아서 수온 조절기가 열려 있다 그러면은 또 바이패스 회로를 닫아 가지고 냉각 효과도 올릴 수가 있다. 이거는 여름이고요. 여름에는 냉각 효과를 올리고 겨울에는 한냉시 히터 바이패스를 통해 가지고 뜨거운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히터 성능을 안정적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관 냉각의 보온 특성이 좋아진다. 수온 조절기 이상 작동 시 오버슈트가 많다는 말은 틀려요. 오버슈트라는 말은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오버슈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42번, EGRU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흡입 공기량분의 EGRU는 흡입 공기량분의 EGR 가스량 그 다음 분의 EGR 가스량 이랬습니다. EGR 가스량분의 EGR 가스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돼요.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죠. 흡입 공기량 EGR 가스량 분의 EGR 가스량 곱하기 100.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43번, 전자제어 가솔린 연료 분사 장치 피드백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연료 분사 장치의 피드백 제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연료 분사 장치의 피드백 제어니까요. 레귤레이터 또는 산소 센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낮으면 피드백 제어를 하지 않는다. 냉각수 피드백 제어는 주로 O2 센서에 의한 거라고 하면 됩니다. O2 센서의 피드백 제어.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낮으면 피드백 제어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때는 농후하게 쏴줘야 돼요. 농후하게 해줘야 돼요. 피드백 제어를 하면은 농후와 희박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론 공면비가 되니까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피드백 제어 입력 요소는 산소 센서이고 출력 요소는 인젝터이다. 그렇죠? 입력은 산소 센서가 들어와서 출력은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의 기전력이 커지면 인젝터 분사 시간을 짧게 한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의 기전력이 커지면 분사 시간을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피드백 제어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피드백 제어가 이렇게 됩니다. 농후 상태는 0.9V 전압이, 희박은 0.1V, 그 중간이 0.45V로 제어하죠. 피드백 제어는 이런 식으로 당겨가면서 하겠죠. 그럼 이쪽은 농후예요. 전압이 높을 때는 농후고, 전압이 낮을 때가 희박 쪽이에요. 희박 쪽. 그렇다면은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의 기전력이 커진다는 것은 전압이 높을 때는 인젝터 분사 시간을 기전력이 커지면은 분사 시간을 농후하니까 짧게 해서 희박 쪽으로 보내야죠.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반대로 제어하는 겁니다.
피드백은 농후할 때는 분사 시간을 짧게 해줘야 되고,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의 기전력은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은 기전력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져야 되겠죠. 반대로 줘야 한다 그랬죠. 작아진다예요. 농도가 커지면 기전력을 작게 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3번에 4번이 틀렸어요. 3번은 맞습니다. 연료 분사 피드백이라는 말은 반대로 연료 분사량을 반대로 제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력 요소의 산소 센서 쪽에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에 반대 제어를 하면 됩니다. 43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평균 유효 압력에 대한 설명을. 자, 평균 유효 압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은 제동 마력을 이렇게 뭐라고 쓸까요? 제동 마력이니까 LB라고 쓸까요? LB 브레이크 마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PMALNZ 이때 N은 회전수고 AL은 뭐예요? 최적이라고 하는 CC 배기량이니까 최적 V하고 같은 거예요. 60 곱하기 분모는 60분의 PMALNZ 제동 마력은 60I분의 PMALNZ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평균 유효 압력이란 1사이클 2를 실린더 최적으로 나눈 틀린 건 뭔데요? 실린더 최적으로 나눈 실린더 최적이란 말 자체가 좀 말이 이상하죠. 실린더 행정 1사이클의 2를 실린더 최적으로 나눈 것이다. 1사이클의 2를 PM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PM은 다시 나누면 ALNZ분의 ALNZ분의 60ILB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것은 1사이클 2를 실린더 최적으로 나눈 것이다. 1사이클의 2를 실린더 최적으로 나눈 것이다. 지시평균 유효 압력은 이론 평균 유효 압력 선도계수라는 게 있죠. 우리가 선도계수는 지시평균 유효 압력분의 이론 평균 유효 압력이다. 맞죠? 선도계수를 예타라고 해서 선도계수는 지시분의 도시라고도 하죠. 도시. 유효 압력 PM 도시 압력 PMI분의 그 다음에 이론 평균 유효 압력의 지시 평균 유효 압력은 이론 평균 유효 선도계수를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 평균 유효 선도계수는 이론 평균 유효 압력분의 이론 평균 유효 압력분의 PTH죠. 그 다음 PI 맞죠?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것은 PMB라고 합시다. MB.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은 지시평균 MB는 지시평균 유효 압력 기계 효율을 곱한 것이다. 그 기계 효율을 하면은 기계 효율은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이 PMB가 분모에 오고요. PMI분의 그러니까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 하면은 지시 평균 유효 압력 기계 효율을 곱한 거 맞죠? 마찰 평균 유효 압력은 지시 평균 유효 압력에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을 뺀 것이다. 마찰 평균 유효 압력은 지시 평균 유효 맞죠? 제동 평균 유효 압력을 뺀 거예요. 2, 3, 4는 맞는데 평균 유효 압력이란 1사이클의 2를 실린더 최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이제 틀렸어요. 44번은 실린더 최적이 1사이클의 2를 실린더 최적이 아니라 실린더 행정 최적이 됩니다. 행정 최적. AL이 행정 최적이죠. 행정 최적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1번입니다. 1사이클의 2를
실린더 행정체적. 이걸 뭐다? 행정체적이다. 행정체적. 행정체적으로 나눈 것이다. 리사이클의 일을 실린더 행정체적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답은 44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 커먼 레일 방식의 고압 연료 계통에 설치된 구성품이 아닌 것은 고압 연료 계통에는 인젝터, 유닛 인젝터 타입이라고 해서 유닛 인젝터 타입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유닛 인젝터라는 것은 고압 펌프하고 인젝터하고 일체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유닛 인젝터 타입을 인젝터 있죠. 유압 계측 밸브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료 압력 제한 밸브도 있어야 되겠죠. 프라이밍 펌프는 저압 펌프에도 있습니다. 저압 펌프에 존재합니다. 프라이밍 펌프는 어디 있다? 저압 펌프에 존재한다. 따라서 45번에 3번이 틀렸죠. 45번에 3번이 틀렸는데 커먼 레일 방식에서 저압 연료 계통에 설치되어 있고 저압 라인에 공기가 유입되거나 관련 부품 정비 후에도 공기 빼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 빼기 작업을 하기 위해 할 때 프라임 펌프가 들어있다. 46번 문제.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이 워밍업 된 후 아이들 스피드 컨트롤 ISC라고 하죠.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급가속 시 공기량 적절한 걸 묻고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급가속 시 공기량 보충을 한다. 이건 아니죠. 공기량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어플로어 센서 쪽이나 이런 쪽이 워밍업 후 연료량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스로틀 각종 부하작용 시 공전 속도를 조정하는 그죠? 4번입니다. 4번. 스로틀 고장 시 기능 배치를 한다. 아니죠. 46번에 4번이 답이고요.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의 총 배기량이 1400cc인 4행정 사이클 기관이 2570rpm으로 회전하고 이때 도시 평균 유효 압력이 10kg/s 스퀘어 센치이라면은 도시 마력 LPS는 얼마이냐? LPS 마력은 60. 우리가 도시 마력을 구하는데요. 60 곱하기 75죠. 60 곱하기 75 곱하기 I분의 PMALNZ. PMALNZ. 여기서 A는 면적이 되고요. L은 행정이 돼. 행정. N은 회전수가 되고 Z는 실린더 수 이렇게 됩니다. 실린더 수. I는 뭐예요? I는 사행정일 경우는 I가 얼마? 2가 되고요. 2행정일 경우에는 I를 1로 잡아요. 4행정이니까 I 요거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60 곱하기 75 곱하기 2 여기까지 보고요. PM은 평균 유효 압력이죠. 여기 있네요. 10kg/s 스퀘어 센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cc하고 같이 대적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런데 도시 평균 유효 압력이 기본 단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kg/s 메타/세카가 되니까 이게 메타 단위로 환산해야 되죠. 그래서 센티메타를 메타 단위로 환산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유효 압력하고 이게 최적이니까요. 이거는 1400 뭐하고 같은가요? 센티메타 삼성하고 같은 거죠. 그럼 요놈하고 두 개를 곱한다고 하면은 센치가 남죠. 센치가 남으니까 이 센치를 메타 단위로 바꾸면 100분의 1을 해야 돼요. 곱하기 왜 1cm는 100분의 1 메타임으로 이거죠. 따라서 이거를 여기 100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100분의 1 1cm 남는 거는 뭐야? 1400cm 곱하기 이 10kg/cm의 제곱이니까 요놈 약분하면은 요거 남으니까 센치 남으니까 센치를
베타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단위 환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됐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PM이 얼마예요? 유효 평균 PM, 평균 유효 압력이 10이니까 10 그대로 써주고, 면적 AL이 고르는 최적 V와 같다 그랬죠? V는 cc 단위로 나타냈으니까 이게 됐네요. 곱하기 1400 AL 됐고, N 회전수 2570 RPM 곱하기 Z 기통수 사행정 사이클의 기관에서 기관의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고, 피스톤의 개수가 47번에 실린더 수가 여기 지금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실린더 수가 빠졌네요. 실린더 수가 빠졌어요. 실린더 수는 한 개니까 이거는 실린더 수가 빠졌으니까 한 개라고 보면 되죠. 몇 개라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답이 얼마 나오냐 보니까 39.97이 나오네요. 얼마? 39.97 마력이 나와요. PS 마력. 그래서 답이 4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